네, 한덕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장이 왜 저래? 또 시장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는 오늘장입니다. 네. 왜 오늘장 우리 증시가 힘을 못 내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환율 급등, 다시 1,310원대로 올랐어요. 일단 원달러도 그렇고 네. 지금 달러가 인덱스가 108 넘어가면서 105를 넘어가도 상당히 높게 올라왔던 건데 108을 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고 제가 지금 시장 약세에 대해서 어제부터도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약한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지 과연 반등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빠지면서 달러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제부터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끊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이 정기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중단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유럽의 경기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유럽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유로화가 또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다다음 주가 FOMC 회의거든요. 이 자이언트 스텝이 90%, 그다음에 전보 이 자이언트 스텝은 75bp 올리는 건데 100bp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자이언트 스텝이요 99%였습니다. 근데 이게 90% 빠지니까는 그럼 자이언트 스텝 안 하나 보네라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100bp 올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다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은 어떤 기정사실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어서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한 70%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이 할 수 있다는 게요. 근데 이게 지금 90%까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있을 FOMC 회의에 있어서는 자이언트 스텝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좀 저점을 찍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9월 달에 50bp 인상했을 때 아마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 속에서 시장은 결국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실적을 보면은 지금 시장조사업체 이 팩트셋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할 거로 보는 건데 3월 달만 하더라도 5.9% 증가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가폭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에다가 달러 강세,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미국의 어떤 금융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나스닥 선물까지 좀 빠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까지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할 CPI, 이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준다면은 아마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올라갈 텐데 예상했던 수준에 그러니까 CPI 한 8.8에서 8.9 이 정도만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우려감을 좀 보여주면서 아마 FOMC 회의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런 변동성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7월 달에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이 가시밭길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어떤 약세장에 대처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또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약세장에 좀 강한 그런 종목들을 대처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그런 종목을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시장 키워드 보면서 충격을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저희가 또 마침 최근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어제도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많은 제약바이오주가 있었는데 수익이 이 시장에 30%나 났네요. 네. 일동제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일동홀딩스가 먼저 급등이 나왔고 일동제약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3만원을 돌파한 상태인데
지금 3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가를 45,000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결국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본에서 일동제약과 일본의 신호오기 제약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홀딩했을 때 최소한 45,000원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목표가 안 왔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화요일이고요. 수, 목 금 남았고 다음 주 재료 발표일까지 특히나 여기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블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은요. 좀 더 높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같이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바이오플러스입니다.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건데요. 이 바이오플러스 제가 이제 이 필러를 이야기하면서 이 필러의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국 시장에서 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중요 저항선 좀 넘어가면서 엊그제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변동성이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그때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는 아닙니다만은 이 필러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가 또 좀 잠재워졌을 때 또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러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2,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2,000원까지 왔다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올라오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필러 종목들은 특히 중국 쪽의 필러 종목들은 좀 조정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 코로나 쪽에서 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를 편입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종목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지금 15%의 수익을 챙기게 되었고요. 그 외의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장 주목해 주세요. 한덕기 덕분에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더블링. 이거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 더블링 현상 말씀하시죠. 일주일 전보다 더블 나왔을 때 이제 뭐 더블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확진자 증가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보겠지만은 물론 뭐 문제가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지금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어떤 더블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가 쉽게 꺾일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BA5, 이 BA5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우세종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요. 실제로는 공식 집계보다 7배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왜냐면 집에서 이제 자가진단 하다 보니까는 자가진단 통해서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좀 대충 넘기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결과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입원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 정리가 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집계된 그 확진자 숫자가요. 약 10만 7천 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 집계에 7배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은 10만 7천 건이니까요. 실제로는 70만 건 이상이 나왔을 것으로 지금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보건소에서 보건연구소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정부 당국에서 발표할 그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발표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보시면은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어떤 방역 체계를 어떤 정치 방역이다라고 하면서 좀 비난했거든요.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아마 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새로운 거리두기가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야외 마스크 강화도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 시간이나 인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4차 접종을 60대 이상에만 했던 것을 50대한테 좀 확산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현행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새로운 방역 체계가 그대로 가면서 이 의료 체계만 더욱더 좀 확산시키는,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도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지금 전날 3만 7천 명 나왔는데 이거 좀 그래프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더블링 어떻게 나온 거냐면 2주일 전이죠. 2주일 전에 약 10,000명대에 나오던 숫자가 이제 지난주였죠. 2만 명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37,000명 나오면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더블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있고요. 지금 BA5하고 이제 BA2.75인가요? 그게 지금 이 면역력에 있어서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기자단이 다 걸려가지고 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2주 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예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대원제약. 이거 콜대원 난리 맞습니다. 났었잖아요. 네. 이게 콜대원이 없어서 지금 못 팔았던 건데 네. 지금 이게 방역 체계가 어떤 새로운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또 인원 제한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대로 갈 것 같고요. 의료 체계만 좀 강화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백신을 다 3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도 걸리면 이런 감기약 같은 콜대원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구매도 좀 늘리고 있고 지금 재고가 많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기약 콜대원이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이 대원제약 쪽에서도요. 지금 재고를 체크하고 있지만은 지금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4월 달부터 이제 콜대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그 어떤 그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대원부터 어떤 호흡 기계 매출까지 증가가 좀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오미크론 경중 환자는 감기약 복용으로 지금 방침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대원이라든가 이 감기약을 만드는 뭐 대원제약, 뭐 삼일제약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중증 환자를 제외하거나 경증 환자한테는 이 감기약을 복용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인 디톡스라는 것도 지금 보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사우디 이 시갈라 그룹하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또 MOU 체결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감기약 관련된 종목이 합니다만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중동 진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코로나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는 지금 어느 부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 여기서 매수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대원제약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지금부터 한 15%에서 20% 정도 볼 거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대원 하면은 떠오르는 대원제약입니다. 목표 주가 22,000원까지 저희는 바라보겠고요. 네. 손절가 17,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요즘 뭐 유치원이라던가 초등학교에도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추세라고 하는데 다시 대원제약의 콜대원을 찾게 될지 저희가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죠. 약세장이 강하다.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적인 셀트론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이유를 한번 판단해 보면은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꽤 큰 건데 이 경기 침체하고 바이오하고는 좀 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필수 소비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강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기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점 대비 30% 올라온 바이오주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이 작년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게 바이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대나 폭주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과대나 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가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또 좀 멀고 이 필수 소비재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또 내가 아프면 약은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수 소비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KRX 헬스케어 지수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KRX 헬스케어 지수는 한 달 동안 8.4%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동안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6.56%. 그러니까 지금 이 헬스케어 지수가 8%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 6%가 빠졌고요. 오늘 빠진 것까지 더하면은 아마 이 헬스케어 지수 8% 오르고 코스피는 8%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시장 약할 때 오히려 헬스케어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방어적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의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로나하고 좀 약간 상관이 없는 바이오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초반에 막 금리 인상 시기는 성장주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주들을 그렇게 빠뜨리더니 그렇죠.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돼도 약은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또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정말 주식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그만큼 네.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빠져 있으면 좀 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는군요. 그렇죠. 어떤 매수와 매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봐야 될 종목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 제약바이오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명은 이수앱 지수를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몇 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알츠하이머 신약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완료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수앱 지수도 개발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요. 그 환자 혈액에서 이 염증 유발 물질인 이 ASM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인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ASM을 타깃으로 지금 이제 어떤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려는 그 신약은 지금 이 이수앱 지수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동물 실험으로서 효과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전임상을 끝내놓은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임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수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원래 그 경북대와 공동 연구 개발한 건데요. 경북대에서 전용 실시권을 갖고 와서 이제는 이 이수앱 지수가 단독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임상만 끝내놓고 어떤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좀 어떤 수입을 잡겠다 이런 내용인데 기술 수출을 통해서 조기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특허를 만들었을 때 기술 수출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특허까지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특허를 통한 어떤 지입점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알츠하이머의 어떤 ASM을 저해하는 유일한 물질을 지금 기술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술 수출에 대해서 결과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만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또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시세가 좀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조정이 쭉 나왔습니다. 그 조정을 끝내놓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서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한 시세가 좀 붙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고점의 바로 윗부근인 1,500원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목표 주가는 1,5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8,100원으로 이수앱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연찮게 제약바이오 안에서 두 종목이 나왔는데요. 네. 그 외 시장 이야기, 그 외 다른 종목들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오늘 9시 반에 준비했거든요. 직장인분들이 또 이제 장 끝나고는 좀 바쁘시기 때문에 네. 밤에 해당 요청이 있어서 9시만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좀 강조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은 아마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 오늘 저녁 9시 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